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접촉해 있어도 밀고 당겨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한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마찰력과 탄성력이 있다라고 배웠었죠. 우선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이 상자를 집에까지 가져가야 하는데요.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상자를 밀고 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앞으로 밀면 앞에서 누군가 제가 미는 방향으로 되밀고 있는 것 같고요. 뒤로 서서 당기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면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방해꾼이 바로 마찰력이죠? 무거운 상자를 당기거나 밀 때 상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은 상자와 바닥면 사이에 상자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끄러운 면이라고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물체가 운동하면,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면 이 물체와 바닥면에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서로 부딪혀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와 접촉면이 마찰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에 의한 힘이니까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의 정의는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되겠고요. 마찰력의 방향을 알아볼게요. 마찰력의 방향은,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알아볼게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무판, 유리판, 사포를 놓고 표면을 관찰하여 거친 정도를 비교합니다. 나무판 위에 용수철을 매단 나무도막을 올려놓고 용수철을 천천히 당겨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합니다. 자,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잖아요. 마찰력이 클수록 나무도막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길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로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나무판에서와 같이 유리판과 사포 위에 용수철을 매단 나무도막을 올려놓고 용수철을 천천히 당겨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합니다. 나무판 위에 나무도막 2개를 올려놓고 용수철을 천천히 당겨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같은 나무판에서 나무도막이 1개일 때 그리고 나무도막이 2개일 때를 비교해보면 나무도막이 1개일 때에는 용수철이 15cm 늘어났고요. 나무도막이 2개일 때에는 용수철이
9cm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나무도막이 1개일 때보다 나무도막이 2개일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더 길죠. 그 얘기는 마찰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요. 나무도막이 1개일 때를 비교해 보는데 나무판에서는 용수철이 15cm 늘어났고요. 유리판에서는 12cm, 사포에서는 22cm가 늘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표면이 거친 정도를 비교해 보면 사포가 제일 거칠고요. 그 다음에 나무판이었고 그 다음에 유리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바닥면이 거칠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길죠. 사포가 제일 거친데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제일 길고, 두 번째가 나무판이고 유리가 제일 미끄러운데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제일 짧잖아요. 결과적으로 접촉면이 이렇게 거칠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마찰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크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무거운 물체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얘보다 무거운 물체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자, 접촉면의 거칠기도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데, 접촉면이 모래일 때랑 얼음일 때랑 비교해 보면 얼음이 더 거치기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이 더 작아요. 그래서 더 쉽게, 그러니까 모래보다 얼음에서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마찰력이 작으니까. 자,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을 살펴볼게요. 그 다음으로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이 나무도막을 끌어줄 텐데요. 이때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보면 약 1N 정도고요. 이번에는요, 하나의 나무도막을 책상 면에서 세워서 끌어보겠습니다. 용수철의 눈금을 보면요, 맨 처음과 같은 1N 정도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실험에서 봤듯이 접촉면의 넓이가 넓던 좁던 마찰력의 크기는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찰력을 이용하는 예를 알아볼게요. 등산화인데요. 등산화는 이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그러니까 접촉면을 거칠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찰력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산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전거 바퀴 축과 같은 기계에다가 윤활유, 이게 유가 이제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뿌려주게 되면 접촉면이 미끄러워지겠죠. 그러면 마찰력이 작아지니까 이 바퀴가 잘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마찰력을 이용한 신기한 실험을 해볼게요. 이러한 원리라면 장수가 많은 접촉면이 커질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한 장 한 장 섞인다면 더 큰 마찰력이 생기진 않을까. 한 장 한 장 엇갈린 총 1700W의 전화번호. 여기 구멍을 뚫어 기중기에 매달아보자. 과연 몇 킬로까지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엄마야! 45kg의 에코 멤버 중 한 명. 어떡하지?
총무게 150kg의 에코 3명! 이 실험을 두 공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두 공책을 한 장 한 장 포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책의 이 종이들이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마찰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공책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마찰력이 커서 두 공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실험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러다 빠지진 않을까요? 심지어 남자 3명이 대롱대롱 매달려도 거뜬한 놀라운 마찰력이었다. 자, 이번에는 탄성역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용수철로 스타이로폼 굴을 쏘아 올리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글루건을 이용하여 용수철의 한쪽 끝을 받침대에 고정합니다. 용수철 위에 스타이로폼 굴을 올려놓고 용수철을 손으로 눌렀다 놓아 스타이로폼 굴을 쏘아 올립니다. 이때 용수철을 누르는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반복합니다. 용수철을 손으로 눌렀다 놓으면 용수철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면서 스타이로폼 굴을 위로 밀어 올리죠. 이때 용수철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스타이로폼 굴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탄성에 의한 힘,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은 정의가 이렇게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이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탄성력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실험을 보면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는데 용수철을 왼쪽으로 눌러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자, 반대로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탄성력은 용수철이 변형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은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작용한 힘과 반대 방향, 그쵸? 이렇게 작용한 힘과 반대 방향, 작용한 힘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탄성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된 정도가 클수록 커요. 자, 탄성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수철이나 고무줄과 같이 탄성을 가진 물체를 탄성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용수철을 눌러서 압축시킨 길이가 길수록 이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가 크죠? 그럴수록 탄성력이 커요. 그래서 스타이로폼 구가 더 높이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탄성력은 탄성체의 가한 힘의 크기와 같거든요. 자, 이렇게
탄성체의 가한 힘, 이 탄성체의 가한 힘의 크기랑 탄성역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가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탄성역이 커서 이 스타이로폼 구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탄성역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펜이 있는데 볼펜의 위쪽을 누르면 이 심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상태로 심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볼펜 내부에 보면 용수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볼펜 위쪽을 누르면 이 용수철이 줄어들면서 심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위쪽을 누르면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로 컴퓨터 자판이 있는데 이 컴퓨터 자판 밑에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자판을 눌렀다가 떼면 이 고무의 탄성력에 의해서 자판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운동기구에서도 탄성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장대가 휘어졌다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좀 유머 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장대가 휘어졌다가 원래 모양으로 펴지는 탄성력을, 그 장대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높이 뛰어 오를 수 있는 것이 장대 높이 뛰기예요. 자, 또 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활 쉬위가 늘어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력을 이용해서 화살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용수철의 탄성력을 볼 수 있는 영화 장면을 하나 볼게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마카수씨! 오라가스 해본 거 실제로 한다고 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야. 그냥 놓으면 내려갈 텐데. 앤디가 집에 오기 전에 돌아올게. 모르는 장난감이랑 얘기하지 말아요. 장난감 농장을 향하여! 자, 이렇게 용수철로 된 강아지 장난감이 등장을 하는데 장난감들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이 용수철을 타고 내려가죠. 이때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다 내려간 뒤에 용수철을 놓으면 용수철이 다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